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소크라테스부터 데이비드 휴음까지 이어지는 그 생각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지, 특히 그 경험에 기반한 추론, 뭐랄까, 귀납적 추론의 본질적인 불완전함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이 인식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좀 깊이 얘기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특히 휴움이 말한 거 있잖아요. 과거 경험이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란 보장은 없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정확히는 너 자신의 한계를 알라는 말과 딱 통하는 지점이에요. 네네. 그 경계를 아는 것.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삶의 경계를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재밌겠는데요? 그럼 바로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인식의 불일치 패턴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가 내부 패턴 불일치도인데. 아,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경험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료에 나온 것처럼 몇 번 본 모습만 가지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단정 짓는 거? 딱 그거죠. 줄무늬 고양이만 본 사람이 얼룩무늬 고양이는 아예 고양이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하군요. 그럼 두 번째, 외부 패턴 불일치는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맞아요. 이건 뭐랄까, 아예 새로운 개념이나 대상을 딱 마주쳤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기존에 알던 낡은 틀에 억지로 꾸역꾸역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만 알던 아이가 처음 여우를 보고 저거 좀 이상하게 생긴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네, 정확해요. 사실은 여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배워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냥 기존의 틀에 맞추려고만 하는 거군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죠. 변화에 좀 저항하게 되는 경향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그리고 마지막 상호 패턴 불일치. 이게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저도요. 이건 자기 인식의 한계를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어떤 벽 같은 거잖아요. 네. 한쪽은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니야. 내가 본 게 맞아. 이게 전부야. 이렇게 확신하는 상황. 그러면 진짜 대화가 안 통하겠는데요. 평행선만 달리는 느낌? 그렇죠. 당신 자료에서도 그런 소통의 어려움들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불일치를 인지하는 능력, 즉 메타인지.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메타인지요. 내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능력? 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 휴미랑 소크라테스가 결국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자기 한계인식, 즉 메타인지의 중요성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오류를 피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럼요.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변화에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료에 심지어 AI 얘기도 나왔었죠. AI조차도 학습 데이터의 한계나 예측의 불확실성을 밝혀야 한다고요. 맞아요. 뭐, 이 결과는 70% 확률로 예측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오히려 신뢰를 높인다는 지적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게요. 투명성이 신뢰를 높인다니 역설적인데 맞는 말 같아요. 그럼 이걸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자기 한계 인식을요. 네,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던데요. 예를 들면 뭔가 딱 판단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가능성은 없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의식적 멈춤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일부러 좀 다른 관점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주장을 일부러 찾아보는 거죠. 다양한 관점 탐색,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 믿음과 다른 정보에 좀 더 귀 기울여보는 노력, 확진 편향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음, 듣고 보니 이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거의 습관처럼 만들어야 하는 태도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쉬우니까요. 결국 소크라테스의 자기인식이랑 휴미 말한 귀납적 추론의 한계, 이걸 이해하는 건 결국 겸손함인 것 같아요. 겸손함이요? 네,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이나 예측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태도요.
이 겸손함이 있어야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의 시작이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네요. 내 한계를 아는 게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 참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것만은 정말 확실해 라고 믿는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중에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내부 또는 외부 패턴 불일치에 기발한 건 없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그 단단한 지식 안에 예상치 못한 검은 백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